차인 거예요. 지금 안 차여가지고 지금. 나한테 용기를 내. 오히려 분위기 다운시키기 위해서 갈 수도 있죠. 오늘의 회의 시작하기 앞서서 짧게 그냥 이름만 자기소개하고 시작할게요. 저보고 뭐 여러 안녕하세요. 시너지 프로젝트의 제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시너지 프로젝트 시너지 2의 알버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PT 코리아의 유진입니다. 저 맨날 나오는 세렌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회사 내 빌런이라는 주제로 떠들려고 하는데요. 그래서 회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와야 아무리 나이 차이가 나도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셜리 줄리 말고 유진을 모셔봤습니다. 주제가 빌런이라고요? 왜 이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경험이 있어야 좀 공감을 하고 좀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번에는 인트로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바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. 근데 룰은 짧게 셜리가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.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? 다음엔 컬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. 상가집 같은. 네, 의견 반영하겠습니다. 맛보기로 한번 읽어볼게요. 아, 벌써. 네. 준비되셨나요? 예?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싸가지 없는데 일 잘하는 동료 vs 착한데 일 못하는 동료. 이게 누가 더 싫은가, 누가 더 환장하나 싶은 하는 거니까 싸가지 없는데 일 잘하는 동료가 더 싫다에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. 자, 하나, 둘, 셋. 오, 이런 만장일치인 거예요. 저거는 근데 다 동의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회사잖아요. 일이 우선이잖아요. 일을 잘해야지 되는 거죠. 일을 못하는데 착하기만 하다 이러면은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동료들이 다 힘들어하지 않을까. 일이 잘못돼가지고 밤을 새고 있다라든지. 저도 비슷하긴 한데 근데 저는 착한데 일 못하면 보통 제가 나쁜 사람이 되더라고요. 근데 애는 착한데 왜 그러냐,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너가 좀 이해해라, 이런 상황이. 근데 이제 저만 열불이 나는 거죠. 뭐 80년 후반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. 네, 요거 맛보기고 사실 제일 클래식한 질문이어가지고 네,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. 3개월 만나고 나를 찬 땡땡이 우리 팀 상사로 발령남. 일단 다닌다 또는 당장 부서 이동 신청한다. 전 남친 여친을 의미합니다. X는 일단 다닌다부터 손을 들어볼까요? 하나, 둘, 셋. 당장. 일단이라는 전제가 참 일단 다니는 게 없긴 한데. 그럼 바로 토론 시작해볼게요. 왜 부서 이동 바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? 헤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무슨 서로 극한 대립이 있었을 텐데 신청하면 이동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3개월 만나서 나를 찬 사람인데 이동 신청을 하는 거죠. 저도 뭐 결론적으로는 같은 생각이고요. 왜냐하면 나를 찾다는 전제잖아요. 안 좋은 관계겠지. 그럼. 비단 애인이라는 전제로도 힘들 테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간에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. 일에 몰입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나는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까지 요즘 현실 사회로 접목을 하면 뭐 쿨하게 차고 차임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일단 다니면서 뭐 관계 개선을 해보든지 사유가 궁금하면 일하면서 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뭔가 억울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요. 사실 제가 간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움직이기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. 저는 고집해서 이 팀에 저 팀장하고 같이 있겠습니다. 그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뭔가 제안서를 썼는데 감정이 복받쳐서 이따위로 써! 아니면 뭐 이유 없이 계속 빡보 매길 수도 있죠. 다시 해와 다시 해와 할 수도 있죠. 선임이잖아요 일단. 응. 부서 이동 신청을 한다는 거는 우선은 저 나를 찾는 사람한테
알리는 거예요. 나의 생각을. 같이 일할 생각 없다. 신청했을 때 저 상사가 그거를 결정을 하겠죠. 그러면 그때 의향도 알 수 있는 거고 그 의향을 저 상사한테 넘기는.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단 내가 다니면서 계속 그 상황을 보고 만약에 불편부당하게 그런 사적인 이유로 일 업무 자체를 방해하게 되면 그 팀 리더가 오히려 팀 전체 분위기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생길 수 있다. 그냥 발로 차인 거예요. 그냥 안 차여가지고 지금 그냥 냉정하게 생각을 하지. 내가 좀 차였어. 막 나도 막 여기서 막 씩씩거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생각인 거고. 짧게 해서 거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도 난 일단 다닌다.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? 의견이 안 바뀌었어요. 신청하실 분 하시고 다닐 분 다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계속 다니는 거는 다니는 거니까. 이게 안 다니는 게 아니지.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. 하나부터 10까지 다 물어봐서 날 매일 야근하게 만드는 핑프 후배.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결국 다 다시 하게 만드는 후배. 핑크가 뭐의 약자인가요? 핑거 프린세스라고 공주 마냥 그러니까 안 찾아보고 물어보는 사람을 뜻해요. 결제하면 안 찾아보고 다 와서 하나하나 물어보는. 그래서 저의 시간을 다 뺏는 후배를 뜻합니다. 아, 이거 어렵네. 이렇게까지 묘사를 해주니까. 아, 네, 바로 손 들게요. 전자가 힘들다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오, 알버트. 나 큰일 났어. 나 지금 이 게임에서 나 계속 이렇게 혼자 나올 것 같아. 후자는 저는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. 똑같은 시간을 더 쓰는 거긴 한데 멘붕이 와서 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후자가 더 힘들다고 한 거거든요. 저게 이제 후배고 나는 선배잖아요. 예를 들면 내가 좀 가르쳐야 된다는 입장이 좀 있다면 저 두 번째도 맞는 것 같은데 이제 후배가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있는 거잖아요. 열정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마지막 결과물을 같이 보는 시점에 보니까 아, 얘가 제대로 안 했네. 코칭을 통해서 얘가 이제 발전하거나 개발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수습도 지나고 지났는데도 계속 물어보러 와. 그럼 이제 그때는 내 일마저도 안 되는 거고 발전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볼 수도 있죠. 저 두 가지 유형은 뭐 어느 회사에서나 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부터 10까지라고 물었던 친구도 코칭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만 묻게 됩니다. 일단은 사고 치는 형보다는 묻는 횟수를 줄이고 그런 단계로 가는 후배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후자는 그러니까 혼날까봐 무서워서 다 하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사실 이게 너무 미완성 상태에서 보여드리기 좀 민망해서 다 되면 보여주면 좋겠다. 사회초년생이 진짜 많이 하는 그래요? 네, 행동이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일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중간 보고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. 그럼요. 네, 이게 물어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저 이만큼 했습니다.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도 안 한으로 느껴지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하던 일을 살짝 내려놓고 이 친구한테 붙어서 다시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거죠. 처음부터 물어봤으면 한 번에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. 근데 선배가 중간 정도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해줘야 돼요. 보통 그렇게 하겠지. 물어보죠.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? 그럼 얘가 뭔가를 막 자기 맘대로 뭘 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면 거기서 잘 되고 못 되고 있는지 내가 한번 해주는 거지. 처음에 부분은 내가 하나하나 물어보면 껌껌이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. 전체 흐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. 왜냐면 내 일을 하고 있으니까.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. 제가 중간 관리자 할 때 두 케이스를 제가 한 팀에서 같이 있었어요. 오. 후자는 자기는 일을 빨리 마치고 싶다는 의미에서 결제 라인에 팀장 사인을 가짜로 해가지고 네. 결제를 받아서 네. 그 친구는 결국 사고기 때문에 그 친구는 퇴사 조치됐고 첫 번째 케이스는 팀의 선배들하고 친하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했고 업무 숙련도가 올라가면서 질문 자체가 줄어들어서 저는 딱 저 유형을 한순간에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전자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? 뭘 극단적으로 후자는 극단적인데 전자는 너무 안 극단적인 합리적인. 일을 다시 하게 한 거지 비도덕적인 사람이 아닌 거고
어떤 말씀하시면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인 거고 첫 결국 번째는 다 다시 하게 된다는 게 모든 게 팀장이 똑박을 쓰게 된 거지. 유진은 어떠세요? 한 번 정도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반복돼가지고 1년 내내 이러고 있으면 그건 정말 힘든 친구인 것 같고 사실상 개선의 의지가 없는 거죠. 그 정도 되면은. 또 반면에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후다닥 하는 사람들도 되게 힘들게 하는 건 맞아요. 위험인물이. 갑자기 뭔가 팍 나와. 근데 이게 뭐지? 막 이런 거. 그 결국에 다시 하게 되는. 네, 전자가 더 힘들다. 손 들어주시겠어요? 전자가 더 힘들다. 네, 저도 전자로 바꾸겠습니다. 알버트한테 설득됐어요. 후자가 제가 계속 물어보면 되는 것 같아요. 야근을 한다는 피로도와 내가 중간중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 피로도도 만만치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계속 후자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다음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나를 잘 챙겨주던 상사가 편법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알았을 때 잘못된 행동은 명확히 제지한다. 미운 털 밝힐 수 있으니 모른 척한다. 자, 제지한다.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 네. 부정이 어떤 부정일까요? 나 자꾸 이상한 게 자꾸 떠오르는데 질문에 그 속으로 막 들어가서 막 뭐 파헤치고 싶어. 행령일 수도 있죠. 아니면 뭐 그렇지. 불륜? 뭐 뭐든 일 수 있죠. 그치, 뭐 아니면 회사에 거래처한테 뒷돈을 받거나. 네. 가장 나쁜 사례들이 다 들어가 있는 네. 표현이 부정입니다. 근데 사실 여기서 잘 챙겨주는 상사예요. 날 이뻐하는 상사. 잘 챙겨주는 과정에 다 버카를 쓰게 되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면 큰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. 저는 제지는 안 하는데 이직 준비할 것 같은데. 아, 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. 내가 왜 이직을 해야 되죠? 이직할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왜 뭐랄까 신고라고 해야 될까?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단순히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회사 감사실이 왜 있습니까? 그 감사에서 제 익명성을 보장해준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누가 했는지 다 알고 결국 그 증거 제출 기간 동안 계속 저는 불려가서 취조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걸 계속하고 그 너무너무 피로하고 그 총대 맨다 그러잖아요. 그 총대를 내가 왜야 하나? 라는 퀘스천이 요즘 총대는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.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어서 무겁다고 그랬는데 저게 저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저 상사랑 같이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. 부정을 하고 있는 상사하고 내가 친한 관계에 있고 나도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져요. 언젠간 자기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을지도 몰라. 내가 행동을 제지할 그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제지를 반드시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은 맞습니다. 것 같더라고요. 그럼 어떻게 제지하실 거예요? 명확히 제지한다. 그러니까 명확히 어떻게 저분은 분명히 자기가 나쁜 짓을 저지른 거를 알기 때문에 살짝 표정만 바뀌어도 그분은 캐치를 할 겁니다.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를 막 잘 챙겨줬었는데 이제 안 챙겨주고 프로젝트에서 자꾸 빼고 회의에서 빼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팀 내에 여러 동료들하고 살짝 눈빛을 맞춰야죠. 그 의견 맞추는 게 그러면 생각보다 그 어려울 팀 것 같아요. 리더도 이건 사건이 커지겠네. 저분이 이직합니다. 유진 제 편이잖아요. 말씀을 해주세요. 어떤 의견이었죠? 모른 척한다. 모른 척한다. 네. T3, T4의 관계군요. 제지를 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면은 제지하는 게 맞다. 근데 물론 제가 이제 그 제지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그런 판단 기준과 증거 이런 건 있어야죠. 감정적으로 가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라고 하는 거는 그건 또 너무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되고. 아니 근데 저 부정도 사실 뭐 뒷돈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진짜 아까 얘기했지 불륜일 수도 있잖아요. 저는 그거 진짜 절대 안 건드릴 것 같긴 하거든요. 불륜은 좀 이제 개념이 다르죠. 이러면 또 장르가 달라져요. 여기가. 불륜은 회사가 아니라 우선 가정에 고발해야 되잖아요. 최근에 그 위대한 감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그 감사팀에 불륜팀이 있어요. 그 드라마 컨셉에. 불륜팀이? 네. 근데 그것도 저는 좀 충격이었거든요. 말 그대로 가정 문제잖아요, 불륜을. 이게 하는 게 맞나?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회사 관련된 업무와 그런 관계면 당연히 개입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. 드라마긴 하지만 그 회사는 상당히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회사인 것 같은데 그게 불륜 케이스가 한 건이 아니니까 불륜 팀까지 만들어졌겠지. 그러니까
그러니까 뭔가 이상주의적으로는 제지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피로가 너무 걱정되는. 그런 고민들을 할 텐데 장기적으로 보면 명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그분한테도 좋은 일이고 본인한테도 좋은 일이죠. 그 사람을 내쫓기 위해 내가 노력. 용기를 내요. 용기. 어? 살다 보면 용기 내야 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. 이럴 때 용기를 내는 지금 거야. 나한테 용기를 내. 아니에요. 내가 무슨 편법을 저질렀어. 가끔 비품 하나씩 가져갔던 거. 덜덜덜. 손 들어보겠습니다. 네. 네. 설득을 네, 하겠네.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이거 너무 고마운 일이야. 사회적으로 또 이런 일이 아, 모른 척 한다고 결론 났으면 이거 방송 불가. 제가 읽어볼게요. 동기 5명 중에 나만 승진 누락됐는데 승진 축하회식 간다 안 간다? 간다 손 들어볼게요. 하나 둘 셋. 오. 왜 가세요? 왜? 회식이니까. 회식이니까 밥 먹으러? 근데 다들 막 엄청 기분 좋은데 저 혼자 기분이 안 좋잖아요 사실. 저도 저런 경우 중간 관리자 때 한번 겪었는데 네. 오히려 안 가는 게 모양새가 안 나고 가서 오히려 편안하게 축하해주고 그 친구들이 야 하반기 성진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런 자리가 좋아서 그들도 약간 내 눈치를 어느 정도 볼 것 같고 나도 마냥 기쁘게 축하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. 저기 일반 회식이면 그 자리에는 영광을 얻은 사람들을 위한 거고 나는 거의 루저가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없는 게 그 회식에 본연의 의미를 더 좀 두드러지게 하는 거죠. 오히려 뭐 나쁜 의미로 생각하면 오히려 분위기 다운시키기 위해서 갈 수도 있죠. 그럴 생각으로 그런가? 엎어버리러. 뉴스를 보신 거예요. 기쁘냐? 그럼 좋냐? 이러면서. 그리고 저는 회식이 필참이 아니다라는 걸로 좀 다가가긴 했어요. 가능한 사람들만 가는 제시 서운해 하시는데 결국 나도 가서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시간을 쓰고 그들도 눈치 보고 하는 거라면 다음 회식 때 그냥 가서 같이 놀고 하면 되지 않을까. 아니 분위기 다운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즐겨야지. 간다고 들었는데 제시 의견 듣고 아 잘못 들었다. 분위기 다운시키려고 가는 거구나. 저는 이제 1차원적으로 그냥 회식이니까 축하 파티고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들었는데 지금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. 아니, 안 가는 게 맞겠다라고 제가 좀 입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예전보다는 직급이 많이 세분화돼 있지는 않지만 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. 이게 누구는 됐는데 누구는 안 됐다. 같이 입사한 5명이 됐고 나만 안 된 거지. 되게 우울한 거예요, 솔직히 말해서. 자꾸 우울함을 깨치기 위해서 내가 깽판 치러 갈 수는 있어요. 네. 그건 깽판 치러 갈 수는 있는데 네. 근데 그 깽판 치러 가면 본인한테 손해지 뭐 그것도. 맞아요. 그 깽판 친다기보다는 그 이 미묘한 네. 그 분위기의 네. 그 조화로움. 그걸 조화로움이라고. 그래서 이제 간다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. 꿋꿋해. 좋아요.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. 결과물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 없이 느낌 알잖아 다시 해와 라고 하는 고객사 그리고 숨막히는 마이크로 매니징으로 폰트 크기와 자강까지 간섭하는 고객사 누가 더 빡칠까요? 좋은 질문이네요.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. 고객사라고 말하지 않고 뭔가 또 상사로 얘기해도 충분히 대체될 수도 있는 그쵸. 이야기겠네요. 어쨌든 그런 상대에 대해서 그럼 전자가 더 빡친다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헉! 전자가 더 괜찮으세요? 상대적으로 아 정말요? 저 느낌을 어떻게 채울 수 있죠? 어차피 에이전시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회사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한테 그 느낌이 이 느낌인가요? 라고 계속 질문하고 좁혀가야지 클라이언트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또 저분도 저렇게 대답하는 패턴을 아마 줄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저런 분들 약간 어떻게 얘기하냐면
트렌디한데 뭐 모던하고 뭐 약간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. 제일 위험한 부류. 도대체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는 이건가 저건가 이걸 고민하는데 시간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, 전자는. 근데 후자는 어쨌든 저거를 해주면 돼요. 폰트 크기 두 칸 줄이고 자간 1.5배로 바꾸면 끝나는 건데 후자가 과연 1회로 그러니까요. 끝날까요? 1회로 안 끝나요. 1회로 안 끝나. 1회로 안 끝나요. 안 끝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단순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은데. 그리고 후자가 폰트하고 자간 그것만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저렇게 요구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저거 플러스 알파 서로 감성적인 교감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. 근데 첫 번째는 그 자질구레한 거는 필요하지 않고 서로 감성만 공유가 되는 순간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. 동의합니다. 혼자 후자 다 뭐 저도 에이전시 경험이 똑같은 경험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야말로 이 화판에서 일어나는 작업인데 한 번은 살짝 신문 광고의 마지막 밑줄 자간이 약간 수평이 안 맞았어요. 저도 사실은 보였어요. 그분이 서랍을 딱 열더니만 달을 꺼내가지고 제가 공대 출신입니다. 그러면서 뭐 그 다음부터는 제가 또 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더 확실하게 하게 되죠. 저도 이런 광고 있었는데 그런 걸 되게 예민하게 보시는 분이 계셨어요. 그걸 한번 피드백을 받고 나니까 주기 전에 그걸 제가 한번 1차 체크를 하고 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적어도 줄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점점 준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세련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전자의 경우에 그 느낌 알잖아. 그 느낌을 쫓아왔네 제시. 이제 서로 뭐 그냥 관계가 됐어. 사용이 이제 안 되기 시작했어. 이게 저 느낌이 너무너무 어려워요. 진짜 되게 빡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마케팅 회사 다니면서 저 두 케이스들을 겪어보면 정말 둘 다 힘든데 전 내용만을 봤을 때 그냥 제 나름의 어떤 경험과 해석으로 봤을 때는 확률이 그래도 느낌 알잖아 다시 해야라는 쪽이 저희 뭐 에이전시나 이런 마케팅 전문가들한테 주도권을 조금은 주는 스타일이다. 네, 주도권을 너네들이 전문가니까 좀 잘 해와 주세요. 그럼 이제 책임감을 갖고 하게 되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의 자유도가 좀 생기는 거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저게 이제 이렇게 반복되면은 이 느낌 아니고 저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이면은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저 숨막히는 마이크로 매니징은 고객사 뭐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상사로서도 그렇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자유도가 없게 일을 하는 그런 매니징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니 세련이 에이전시에서 크게 될 사람 아닌가요? 그러니까 폭을 넓혀요. 이렇게 폰트 말하니까 크기, 자간까지 막 뭐 이렇게 하면은 거의 주도권이 없는 기계지 기계. 나 대신에 타자치는 그냥 그런 존재로만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니까. 근데 사실 저도 마이크로 매니징을 진짜 싫어하기는 해요. 제가 부모님이 워낙 저를 좀 자유롭게 키워주셔가지고 힘든 걸 왜 떠안으려고 그래? 두 개 다 해봤을 때 이게 난이도 제일 높은 건 아까 말했듯이 전자였다라는 의미였습니다. 그 중에서 전자가 더 화나신다 하면 손 들어주세요. 전자. 화가 나긴 더 화나는 것 같아요. 오, 바뀌셨어요? 바뀌셨어요.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. 이해가 연차가 쌓이기 전까지는 저게 너무 힘든 거거든 진짜. 아까 얘기했잖아요. 정반대의 걸 가지고 요구를 하면 진짜 헷갈리는 거지.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 멘붕 오게 되고.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빡침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주는 사람이 우리 편할 수가 있죠. 그것만 하면 되니까. 물론 느낌을 잘 열심히 찾아가긴 하겠지만 당연히 저건 해야 되는 일이고 언젠가는 맞아요.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일이죠. 세련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구나. 지금 내용 이거 다 연결하면은 이거 아니에요. 주제가 그럴 뿐이지. 아까 몇 가지 질문하고 이렇게 지금 그리고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이 테마로 참석시키고 그러게요. 네. 아닙니다. 네,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시죠. 예, 자꾸 질문이 이거 이렇게. 누가 썼어요? 작가님 도움도 받고 회의도 한 내용이에요. 나의 상황과 비슷해져 가고 있는 거. 상이 나에게로 향하고 있다. 억울합니다. 그래서 유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? 상사가 이상한 아이디어를 낸다. A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기. B 영혼 없이 좋다고 하기.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기를 거슬할게요. 하나, 둘, 셋.
또 나만 또 청개구리가 됐네. 아니 아니구나. 알버트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. 제가 또 이렇게 가끔은 감성적인 게 있어요. 아니 저건 실제로 내가 저렇게 상사일 때 이상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. 생각하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 이렇게 내요. 그렇죠. 그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. 정말요? 왜요? 왜냐면 네.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 이런 상상을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 라는 것들을 내는 거지. 안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아닌 거 아니라고 막 부득부득 막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. 마음에 상처도 있고 쟤는 왜 이렇게 이게 생각을 확장을 못하지라는 그런 생각도 저도 하는 경우가 일단은 있어요. 영혼 없이 좋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뭔가 이 아이디어를 전달했다는 거는 그 사람도 뭔가 생각을 하고 준 건데 거기서 바로 1초도 안 걸리고 이상해요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은 하고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진중하게 한 다음에 와서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. 예. 이상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. 아닌 건 아니라는 말 자체가 아닌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얘가 이미 봤을 때 팩트 기반으로 뭔가 생각을 해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알버트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은 이상한 아이디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내가 들은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리스트업 10개를 만들어서 5개 항목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. 그러나 나머지 5개 항목에서는 그 빛이 보일 수 있습니다. 상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더 해서 그분도 불편하지 않고 앞으로 더 수행을 할 수 있게. 근데 딱 봐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, 사실. 아이디어를 내는 거잖아요. 이렇게 회의 자리야. 야, 이거는 이렇게 보면 어때?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. 저 상황은. 저 상황 그래서- 자체를 상상하고 계시네요.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정확히 내가 모르는데 저게 아닙니다, 깁니다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. 그래갖고 그냥 뭐 괜찮네요, 좋네요.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영혼이 있어요, 없어요? 없죠. 근데 그럼 이거 한번 진행시켜봐 이러면 어떡해요? 저기 진행시켜 말하고 어디 돼 있어요? 그걸 걱정해서 이렇게 어. 아닌 건 아니라고. 저 요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. 아무도 생각 못한. 그리고 그건 그랬어. 좋은 생각 아니에요? 그건 좋은 아이디어. 이상한 생각이야. 그게 옳을 수도 있고 네. 틀릴 수도 있고. 네. 접수자가 일단 상사잖아요. 말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상한 생각을 나한테 얘기했지?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 번은 그러니까 해보고 해볼 것 반응을 같아요.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한 이상한 의미는 저도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상한데?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이런 면에서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생소하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. 저 정도 C 레벨에 있으면 하루 종일 영혼 없는 대답에 시달리잖아요. 그 피로도가 엄청난 거 잘 아시잖아요. 왜 절 보고 얘기를 하죠? 이상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저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부정을 저지르는 상사, 이상한 아이디어 내는 상사. 그래서 오히려 리얼한 게 더 소중한 피드백이다. 그렇죠.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이게 뭔가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솔직하게 의견을 얘기를 해야 거기서 더 케미가 나오는 거라고 보지. 예, 그냥 단순하게 영혼 없이 네네 이러면 진짜 오히려 아이데이션이 안 되는 느낌. 커뮤니케이션 단점이죠. 안 되는 것 같거든요. 거절을 당해서 못하겠습니다. 네,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기 거수해 주세요. 안 먹히셨어요? 네, 모두 각자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오늘 끝났는데요. 마지막에 MVP를 뽑아야 돼요. 누가 제일 설득을 잘했는가에 대한 이제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. 우리가 누가 설득당했는지 그걸 다 기억을 못하는. 그러니까 약간 느낌에 이분이 오늘 말을 제일 잘했다. 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한테 투표를 해주시면 돼요. 하나, 둘, 셋. 오, 알버트. 나는 말도 몇 마디 안 했는데. 근데 우리가 이 밸런스 게임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모호한 여지를 두고 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를 떠들면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오늘 잘 떠들었고요. 오늘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마지막 슬립.